논해본다 이슈앤피플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는데요. 구직난이 이어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은 크기만 합니다. 자,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 2021년 취업 동향 또 함께 취업 성공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 귀중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건국대 진료교육센터 겸임 교수이자 HR 연구소 이우건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경기, 고용 상황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지난달 취업 준비생 숫자가 85만 3천 명입니다. 역대 최대 수치 같아요. 1년 전보다 10.8% 증가했다고 하는데 2021년 우리 취업 시장 지금 어떻습니까? 크게 양과 네. 질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양으로 보면 네. K자형 양극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곳은 채용 공고가 계속 두고 안 되는 곳은 채용 공고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되는 곳이 더 많고 안 되는 곳이 아예 없고. 그러니까 개발자나 이런 쪽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쪽은 계속 채용 공고가 뜨고 있고 역대 네. 최대다. 더 줄 테니까 더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안 되는 곳은 있는 사람도 나가야 되는데 무슨 신규 채용이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질로 따지면 겨울 왕국 2의 주제가 같아요. 뭐죠? Into the unknown. 그래서 네. 그거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채용 방식들이 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화상 면접이라든지 온라인 채용 시험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AI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수시 채용, 공채가 사라져가고 수시 채용이 들어와서 구직자들이 지금 이거 뭐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채용 시장을 경험해보네. 그래서 양과 질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채용 시장도 변화했지만 직장의 개념도 코로나 이후에 변한 것 같아요. 집에서 재택근무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직장 개념이 달라지면서 아마 채용 방식도 변해진 게 아닌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기업 10곳 중에 9곳이 이 채용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데 요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겠습니까?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 채용이 시장이라는 단어가 네. 뒤에 붙잖아요. 네.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고 아하. 그 안에서 뭔가 수요와 공급이 오고 가게 되는데 네. 보통 이런 시장을 볼 때는 우리가 트렌드, 즉 추세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세는 크게 상승의 추세가 있고 또 이제 평행의 추세가 있고 네. 하강의 추세가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상승의 추세는 작년부터 나온 AI 채용 프로세스. AI 채용요? AI가 서류를 검토하고 기계가 딱 보고 이 사람 그렇죠. 좋다. AI죠. 기계라기보다는 이제 AI, 소프트웨어의 죄송합니다. 알고리즘을 네. 통해 가지고 네. 네. AI가 서류의 표절 여부를 검토를 하고 네. 그다음에 면접 때 AI가 이 안면 근육의 변화라든지 말의 속도라든지 네. 이런 걸 갖고 이제 직무 적합성을 본다든지 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수시 채용이 점점 늘어나서 5대 그룹 중에 이제 한 개 기업 그룹을 빼놓고 나서는 전부 다 수시 채용이 들어오고 공채하는 곳은 이제 삼성그룹 하나 아하.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평행의 추세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무 중심 채용. 직무 중심.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들어와서 직무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금융권, 대기업 모두가 이제 직무 중심의 채용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게 평행의 추세고요. 하강의 추세는 이제 공채의 종말. 요새 많은 종말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공채가 일본과 한국에만 남아 있었던 예. 채용 제도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락의 추세로 넘어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용 시장이 진짜 미지의 세계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눈여겨 딱 보는 게 공채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3, 4월 정도 되면 대기업의 공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막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바쁠 때 이 시즌인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채 대신에 그럼 수시를 많이 한다는 건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요? 공채라는 건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뽑는 게 장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효용이라는 단어가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만족감이 이제 기업들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공채를 통해서 인재를 채용했을 때 만족감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가지고 유효 기간이 끝났다 공채에.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채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는
급속한 성장, 경제 성장을 있을 때는 많은 인원을 한 번에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때그때 투입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면 내연기관만 만들었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뭐 에어 택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UAM이라고 해서 네. 이제 항공으로 택시를 타고 다니는 하늘로 가는 뭐 택시. 이런 것도 예. 만들어야 되고 또 네. 수소 연료 전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옛날처럼 한 번에 뽑아서 육성을 해서 투입을 하는 이 과정이 이제는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경제 변화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인재도 네. 이제는 공채로는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자의 양극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되는 곳은 공채가 오히려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는 그렇죠. 과거에 연간 1회 신규 채용을 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공시를 한 게 올해는 2번 채용하겠다. 와. 그것도 여태까지 전체 채용이 300명, 뭐 500명 사이였는데 올해는 900명을 전체 채용을 하겠다. 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공채에다가 또 뭐가 나왔냐면 비전공자도 육성해서 개발자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공채, 기업 공채는 사라지지만 직무 공채는 부활되는, 그러니까 그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새로 생기는, 그러니까 개발자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건데 결국은 이 일반 대기업, IT 기업 말고 일반 대기업에서는 지금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이 좀 많아진다는 말씀인데 결국 수시 채용을 하게 되면 저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아, 공시 좀 뽑으러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시로 뽑으니까 왠지 저 친구는 백 아니면 지인 소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정시하고 수시 장단점이 확연히 구별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최근에 많은 은행들이 채용 비리로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고 다 특히 잡혀들었어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네. 뭐 이제 몇몇 은행들도 그렇고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이제 채용 비리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공정성이 이 사회의 어떤 화두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가 그렇게 심할 정도로 채용 시장에서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반대로 사회적인 이런 신뢰가 좀 채용에 있어서 쌓이게 되면은 네트워크 채용이라고 그래서 아하. 그러니까 일단 내가 검증된 사람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야구 좋아합니다. 예. 어떻게 하셨죠? 야구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 사람들 쭉 보다가 네. 이 선수 괜찮으니까 한번 써봐. 네. 이게 뭐 소위 말해서 뒤에서 어떤 뭐 커넥션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네. 선수가 좋으면 추천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신뢰가 있다면 네. 오히려 이런 수시 채용들이 학생들한테는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또 뭘 해야 될지 아직은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가는 게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좀 맞지 않을까. 뭐 예.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이런 게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또 이 채용하는 측에서 원하는 인재가 뽑힐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에 잘 나가는 기업들 주로 IT 기업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네케라 쿠베 당토 이 무슨 일본말 아닙니다. 네케라 쿠페 당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딱 들어도 잘 되는 코로나 때 아주 수익을 보고 있는 기업 같은데 이 IT 기업의 채용은 엄청 활발해지고 있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결국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것이 그대로입니다. 기본이죠. 그대로. 그러니까 네. 채용 시장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네.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점점 늘어나고 그쪽에 사람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니까 결국 개발자 풍기 현상이죠. 지금은 개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계속 나오는 게 그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들의 성과급. 그래서 일괄적으로 평균 800만 원. 그리고 어떤 곳은 예. 2천만 원. 그냥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쇄작용이 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네. 기타 여러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에서도 이제 직원들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과 그 잔치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개발자가 너무너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뭐 비전공자 그리고 우리가 이쪽은 키워서라도 공채를 통해서라도 상시 채용을 통해서라도 계속 뽑겠다. 그래서 지금 경력자 개발자는 월간 1일부터 10일까지 채용 공고를 계속 10일까지 띄워놓고 그다음에 20일 동안 검토해서 또 채용하고 매달 채용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너무 좋네요. 플랫폼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저는 개발자가 참 부럽네요. 근데 이것도 네. 우리가 봐야 될 게 네. 한때 그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 금융권에 네.
그 고액 연봉자가 많아서 너도 나도 뭐 CPA 준비하고 예, 펀드 맞습니다. 매니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뭐 이쪽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직업을 바라볼 때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가는데 지금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고점 개발자가? 찍는다고 해서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개발자가 이 부분도 조금 더 좀 구체화되면서 조금 세분화되겠죠. 자, 이 IT 기업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대기업보다 연봉 셉니까? 예, 셉니다. 지금 얼마 정도 된다 물어봐도 됩니까? 평균 들어갔을 때부터가 5천 이상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5천 신입 이상부터 개발자부터가 5천부터 시작이고요. 와. 10년 차 돼서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예. 뭐 억 단위 당연히 넘어가고, 억 단위 넘어가고. 예, 뭐 이제 서로 빼가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하. 계속 직원들한테 요새 이제 개발자가 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보상이라든지 대우가 얼마나 좋은가 이 부분들을 이제 스스로들 선택할 수 있는 성과급도 이 개발자들이 많이 받는다라는 거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시청자분 중에 IT 기업 뭘 잘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준비가 뭘 해야 됩니까? 전부 다 개발자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과생들, 특히 문사철 전공하는 사람들까지 다 개발자 되라. 그러면 이제 진짜 손은 누가 키웁니까? 인문학은 누가 하고? 그렇죠. 저도 문과 출신이라서 네. 개발자라는 게 어색해요. 이 네. 컴퓨터 다루는 게 참 아주 어색한데 뭘 만들어야 될지 그 모르겠는데. 개발자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 언어를 가르쳐 주는 곳이 공공기관이나 전국 부처에서 상당히 이제 무료로도 많고 네. 또 뭐 삼성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도 있고 KT 같은 곳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저는 그 개발자 얘기보다는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디지털 생각해요. 역량? 그러니까 예. 이제는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라고 얘기할 만큼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케팅도 못하고 영업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모객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아하. 하는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고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을 수 있기 전후에 그러니까 전과 후에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통계 프로그램을 통계도 다룰 수 알아야 있다든지 되겠죠? 예. 아니면은 구글에서 하는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이트 유입의 경로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뭐 이 정도만 해도 기업에서는 좋아할 거요. 예. 네, 자 지금 뭐 다 개발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역량을 키워라. 뭐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대학교 5학년이 지금 늘어난다고 해요. 저도 고시 공부하면서 고시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6학년, 7학년, 8학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 취직이 안 되니까 이제 휴학 같은 거 하면서 졸업을 유예하고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이 말 네. 자체가 아니 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 근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 네. 칼 졸업과 칼 취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 졸업을 칼로 하고 칼로 취업하는 그러니까 바로바로 딱 끝나는 시점에 따라서 뭔가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게 대학가에서는 지금은 언강생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취업을 해? 그래서 네. 실제로 데이터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서 이제 비정규직 빼고요.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이 되는 수치가 15%가 안 됩니다. 그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5학년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같은 상황이 된 어쩔 수 거죠. 없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네. 그냥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학점 관리나 스펙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 유예라든지 5학년을 선택하고 네. 이때 이제 취업 준비를 6개월에서 1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기본적인 대학생들의 요즘에 그냥 사고 방식이에요. 네, 참 졸업 유예 현상이 어쩌면 필수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저는 아주 한참 예전에 취직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는 뭐 IMF 직전이고 이래서 라떼 얘기죠. 예, 라떼는 말이 안 돼. 정말 뭐 원서가 대학 학부 사무실에 학과 사무실 가면 뭐 넘쳐났었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뭐 법학과 출신이긴 한데 상당히 좀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장님 모신 김에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기업별로 또 직군별로 채용 기준이나 인재상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보면 앞으로 취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서 이 직군별로 취업 성공 비법에 대해서 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취준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가장 원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대기업. 대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합니까? 최근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네.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네. 핀셋 채용이다. 핀셋. 핀셋. 네. 네. 찝어서. 그래서 딱 찝어서. 예전에는 뭐 그물형 채용이다, 네. 또 낚시형 채용이다 했는데 이제 낚시도 아니고 네. 핀셋 채용이라고 그래서 직무를 세분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은행 들어갈 때 네. 그냥 은행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면 그렇죠. 예전에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은행이나 금융기관 들어가는 거는 학교 사무실에 뭐 원서 오기도 하고 네. 그 원서 갖고 시험 치면 됩니다. 네. 면접 시험 치면 합격을 하고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거 근데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은행 점포가 네. 5천여 개, 전국에 있는 5대 은행 5천 개 점포가 지금 네. 4천 개대로 쭉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줄었으니까요. 비대면 금융이 좀 활발해지다 그렇죠. 보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9개 직무로 되어 있고요. 예. 그 공공기관 은행인 이제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글로벌 직무를 만들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 전문 MBA를 전공했다든지 석사나 박사를 학위가 있으면은 뭐 여기 가산점을 준다든지 네. 뭐 제2 외국어나 특정 외국어를 잘하게 되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무 세분화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은행권에 그 정보통신 쪽이 막 강하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핀테크 했는데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ICT 기업들이 테크핀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테크핀. 그러니까 네. 기술 기반의 금융을 갖고 왔느냐, 아하. 금융 기반의 기술을 갖고 왔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다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뭐 토스라든지 네. 카카오뱅크라든지 아하. 이쪽이 커지다 보니까 채용 자체도 전체 행원의 40%를 그 정보통신 계열을 뽑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핀셋 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직무를 아주 세분화해서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이 구직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하.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하시면 다 걸러지게 돼 안 있어요.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저 전공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 그거 얘기해서 안 말고 되는 그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무가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고 어떤 사람과 협업을 하는지 이해를 했는가. 또 현업자나 현직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나눠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직무 관련된 경력 개발이 중요하다. 아하. 그래서 이제 경력 개발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경력직들이 했던 게 경력 그렇죠. 개발이고요. 이제는 대학생도 대학생 경력 개발을 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전문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는 2학년 정도부터 예. 관심사를 잘 잡고 아. 관심사에 맞는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지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해오지 않으면 워낙 수요와 공급이 이제 기울어져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뽑는 게 아니고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5년 전, 6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고용 없는 성장. 네. 이 말이 우리가 5, 6년 전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이 진짜 성장은 하는데 네. 고용은 많이 줄어들어 고용은 있어요. 줄어들고 그냥 또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영어하고 상식만 알면 아, 그랬어요. 취업이 됐어요. 네. 딴 거 안 해요. 영어하고 상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기업에 뭐 어떤 직무가 필요할지 그런 것도 다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2학년 때부터 경력도 개발하고 해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그것도 사실은 문턱이 높기 때문에 또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 다음으로 또 갈 만한 곳이 아마 공공기관을 또 많이 원할 것 같아요. 제가 저 좋은 것만 원하는지 몰라도 공공기업은 그래도 좀 취업하기 좀 편한가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됩니까? 공공기관은 네. 일단 취업 준비가 조금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채용 프로세스가 다 오픈돼 있어요. 그렇죠.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역대학, 그러니까 과거에 지방대학이라고 했던 학생들이 들어가기에 좋은 게 공공기관 총 올해 기준 350개가 있는데요. 네. 지방으로 이전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그렇죠.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 KTV도 현재는 사실은 세종시에 세종시 있죠? 예. 예.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대학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30%를 이상을 뽑아야 되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25에서 30%를 그 혁신 도시에 있는 지역대학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역대학 학생들은 대기업보다 공공기관 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네. 트렌드가 뭐냐일 텐데
역시 어쩔 수 없이 공정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 시험입니다. 요거는 시험이다. NCS라고 하는 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NCS가 총 10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국영수로 볼 수 있는 과목이 3과목이 있습니다. 국영수 같은. 예, 네. 국영수 같은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가 있는데 네. 요 과목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그 구직 수험 기간이 네.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야. 이 정도 공부하셔야지 일단은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350개 다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잘 짜야 된다. 350개 중에 아하.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한 30개 정도로 네. 10%로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기업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스펙과 어떤 시험 트렌드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대입의 수시 전형 같아요.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채용 프로세스 똑같이 가는데 기업마다 토익이 650점만 넘어가면 990점과 상관이 없이 네. 가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850이 넘어야지 안정권이 들어가는 기업도 있고 어떤 곳은 한국사가 3급만 있어도 되는데 어떤 곳은 한국사를 안 보는 곳도 있고 이건 뭐 입시할 때 입시 제도가 만 가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취업하는 것도 취업 제도가 만 가지 있다고 보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잘 보고 자신이 원하는 곳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다 요즘에 지방 공기업도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방 공기업들요? 서울교통공사라든지 네. 서울산업진흥원, 부산교통공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공기업까지 NCS를 하고 네. 은행권도 NCS를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수험생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다? 자꾸 네. 이게 불명확 아까 제가 인투 디 언노운이라고 얘기했듯이 네. 경험해보지 않고 선배들도 경험해보지 않고 교수들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보가 많이 이게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게 일단 수험생으로 가는 건데 네. 이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많은 학생들이 자꾸 수험생, 공시족이라고 하죠. 네, 공시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공무원들을 한번 보죠. 공무원이 결국 지금 34.7% 대학생이나 취준생의 33.7%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라고 공무원 준비는 따다단 뭐 이렇게 많이 있죠. 그것처럼 공무원 준비한 사람한테 유리한 거 이거는 뭐 저는 시험 갔다 온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공무원의 또 사람이 아닌가요?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올해 사상 최대 인원을 뽑아요. 작년에 기록을 깼는데 올해 이제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이 있고 5급, 네. 7급, 9급이 있는데 이제 소방직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국가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이 전환됐죠.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지역에 자기 지역이 아니고 원하는 지역에 이제 지원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뽑는 인원들이 5급, 네. 7급, 9급 이렇게 해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이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열심히 하겠죠 다. 음.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공무원 여기도. 시험 치는 것도 전략을 짜야 됩니까?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놓고 플랜 B, C까지 공무원을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또 이 부분이 안 되면 이런 직렬도 공무원도 여러 직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렬에 맞춰서 내가 많은 학생들이 이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5급 하다 안 되면 7급. 7급 하다 안 되면 9급.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 직렬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은 예. 의외로 행정직 준비하다가 소방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허.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직렬별로. 그래서 예. 세무 공무원 준비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퇴로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공무원 자체 퇴로. 준비하다 보면 경력 개발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이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공무원 준비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수험생 전략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것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은 뭐냐면 퇴로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라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게 뭐 취업이 어려워졌으니까 좀 낮춘다면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좀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이걸 또 취직을 또 해야 될 상황인데 혹시 중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준생들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숫자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수가 한 630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대기업이 한 3천여 개가 있고요. 네. 중견기업이 한 4,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중견기업의 숫자가 많지 않죠. 적네요. 굉장히 적은 숫자. 근데 예. 학생분들이나 구직자분들이 이 중소기업에 내가 가니까 당연히 합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견기업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가 중견, 중소는 조금? 예, 다릅니다. 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을 하고 네. 해당 분야에 뭐 이제 말하면 이제 상호출자 제한법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은 네, 네. 뒤로 하고요. 네. 중요한 건 중견기업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정글에 가면 맹수들이 있습니다. 네. 사자, 호랑이. 예. 근데 그들과 거의 버금가는 굉장히 평화로운 동물들이 있는데 하마. 하마다. 이게. 하마나 사자랑 잘 안 아. 싸우죠. 하마칸이 딱 와닿는데요. 하마가 좀 무서운데 이게 좀 함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 뭐 콧불소.
코뿔소 다 와닿네요.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와 대기업이라면 중견기업들은 해당 분야에서 업계에 1, 2위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묵직하게 딱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네. 케이크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있고요. 예, 맞죠. 떠오릅니다. 예, 뭐 자전거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고요. 라면 있죠.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고요. 있죠. 네. 네. 그런 데가 중견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중견 이런 기업이 있다. 기업들은 예. 사실 제조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부의 미스매치를 줄여가야 될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몰랐던 것뿐이죠. 그 중소기업은 네. 전체 나머지 기업 99%가 중소기업이잖아요. 딱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중에 잘 생각해. 내가 안정지향이라면 대기업의 협력업체들, 네.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네. 이거 잘 보고 가셔야 되고요. 벤더 언제 벤더냐? 그러니까 예. 이게 뭐 현대차 1차 협력업체다, 네. 뭐 2차다, 뭐 이걸 벤더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쪽에 그런 쪽이 좀 안정감이 있는데 안정지향이라면 그렇게 가시고 네. 성취지향이다. 예. 그럼 스타트업으로 가셔야죠. 스타트업 기업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중소기업의 이직률 때문에 서로 고생하거든요. 아하. 고용주도 고생하고 아하. 구직자도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정지향이라면 업력이 오래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탐색을 하시고 내가 성취지향이다. 그러면 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자체 기술을 가지고 뭔가 좀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가시면은 서로 간에 윈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정보 말씀 주셨는데 하나만 좀 더 짚어주세요. 중견 중소기업 뭐 복지가 좀 낮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요거 혹시 중견 중소기업 내가 알아본다면 꼭 확인해야 될 것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국가 이제 정부 부처에서 네.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리스트를 워크넷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올려놔 있어요. 네. 엑셀 파일로 다 자료실에 가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 친화적인 기업들,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복지가 좋은 기업들. 네. 그래서 리스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역별로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사이트 가서 다운받는 것조차가 좀 귀찮을 때가 있는데, 안 되는데. 네, 이런 예. 고용노동부라든지 워크넷 같은데 이런 그 한국 고용정보원이라든지 네. 이런 관련 유관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그런 정리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심사를 거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탐색을 하시면 그래도 좀 갈만한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을 아니 겁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찾기 쉽겠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견 중소기업. 근데 한눈에 좀 정리된 건 없을까요? 그게 엑셀 파일로 다 가면 있어요. 한 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취업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예. 뭐 무슨 뭐 잡 관련된 이런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압니다. 거기 예. 가면은 또 다 그 회사별로 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강의하다 보면 그걸 알려달라고 해요. 근데 네. 저희는 이거를 모르는구나 하는데 의외로 많이 찾아보면 나오는데 네. 이걸 이제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가보시면 메뉴가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메뉴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정리되는 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뭐 코로나 등등으로 우리 취업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취준생들, 취업 준비생들한테 응원의 말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런 일화가 있죠. 네. 어떤 아이가 밖에서 자꾸 나무 톱질을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아빠한테 이거 안 된다고 했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얼마나 이 톱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랬더니 너는 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선에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최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어렵죠. 예. 그러면 주위를 살펴보면 예. 뭐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 여러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민간에서 또 대학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많이 찾아보면은 구직자를 위해서 마련된 정책들도 많고 서비스들도 많으니까 네. 도움받는 것도 능력이다. 어렵지만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그런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조금의 도움을 드린 건 아닌지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자, 코로나19하고 급격한 채용시장 또 문화가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 여러모로 혹독한 봄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취업 성공 전략이 많은 분들한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HR 연구소 이호근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허허실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한 뉴스로 가득한 그날까지 허허실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